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인터내셔널이죠. 우리가 지금 품종 위주로 스터디를 하고 있죠. 그래서 품종 특징이 어떻고를 먼저 배운 다음에 어디서 생산되냐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화이트는 약간 그게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 좀 주제를 선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제 화이트 와인 투탑을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그게 근본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렌치 인터내셔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레드 처음 시작할 때 피노누아 할 때도 이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약간 내용을 내가 수정한 게 있어요. 일단 구조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포도가 예를 들어서 껍질이 많으면 뭐 탄닌이 많고 이런 거 했습니다. 레드 때 그러죠. 그래서 뭐 열매가 크고 뭐 따뜻한 데서 익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제 화이트는 탄닌 변수가 빠지죠. 그래서 좀 더 구조감이 간단하고, 그리고 1차 향이 어떤가를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레드는 우리가 제일 좀 큰 카테고리에서 본 게 약간 붉은 과실 향이 많이 나는가 검은 과실 향이 많이 나는가, 혹은 뭐 둘이 비슷하게 나는가,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라진이 있다, 뭐 아니면 허브 향이 난다, 후추 향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그보다는 붉고 검은 게 없다 보니까 아로마틱함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랩 1 때 했어요. 아로마틱함 위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뉴트럴, 세미 아로마틱, 아로마틱으로 크게 나눴는데, 이 역시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잘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뉴트럴과 세미 아로마틱의 경계에 있고, 어떤 건 세미 아로마틱과 아로마틱의 경계에 있죠. 뭐 소비뇽 블랑이나 리슬링 같은 게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좀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얼추 어떤 느낌이다를 알고 가자, 이런 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캐릭터 알아놓으면 좋겠죠. 우리 소비뇽 블랑 했을 때 특징적인 캐릭터 어떤 거 있었어요? 자몽. 그리고 또 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피라진도 있었지, 소비뇽 블랑. 자, 그런 거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샤르도네가 어렵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샤르도네는. 그래서 환경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우리 레드에선 서늘한 기후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피노누아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근데 이제 화이트에선 서늘한 기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게 늦게 있고, 당연히 PDO, PGI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요. 등급 분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양조기법이 쓰이는가가, 이게 레드보다 더 중요한 게,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레드보다 맛이 얇죠. 맛층이 껍질 맛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오크를 쓰면 오크 향이 빡 드러나고, 리스컨텍 하면 바로 비스킷 향 드러나고, MLF를 하면은 바로 그런 우유 치즈 같은 향이 드러나요. 우리가 이 리스컨텍, MLF, 오크 숙성, 이 대표적인 2차 향들로 배웠죠. 근데 이 MLF 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드에서는 그냥 일어나 버리는 현상 취급할 정도로 대부분의 레드에서는 사용이 된다. 근데 화이트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이트는 이 MLF를 해가지고 오히려 맛이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신선한 느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와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이 또 너무 많이 되면 결점이 있어요. 이거를 적당히 해야 돼요. 이 리스컨텍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은 그 황내가 나고요. 약간 그 고무 탄내? 머리카락 타는 냄새? 막 계란 껍질 냄새, 이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휘저어버려야 돼요. 다 섞어가지고 다른 미생물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 균일하게 좀 접촉이 되도록. 그걸 보고 이제 뭐 리를 젓는다, 혹은 이제 밭도나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풍미가 나는지는 다 아시죠? 네,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랩 1 화이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조기법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은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미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 그래서 샤도는 뉴트럴 그 자체, 약간 와이너리의 도화지 같은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디감은 기법을 뭘 썼느냐, 어떤 기후에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은 이 샤르도네의 한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이 샤블리는 되게 샤르도네 중에서도 가장 라이트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정말 당도 하나도 없고 가벼운 바디에 그 어떤 양조기법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급 샤블리 신선한 스타일들은 거의 2차 향이 전혀 안 나고 깔끔한 1차 향으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때루아 탓에 약간 분필, 뭐 조개 껍질, 이런 탄산칼슘 계열의 그런 성분들이 좀 감지가 되는, 혹은 약간 짭짤한 그런 바다 같은 향들이 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미네랄리티라고 하죠. 이제 이런 이유는 약간 서늘한 기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산도가 높게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와인이 완전 신선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기법을 잘못 활용하면은 거하게 망치겠죠. 그래서 다른 기법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면은 오크를 살짝씩 써가지고 좀 미묘한 그런 복합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다른 품종인데, 이게 알리고 때는 이제 왜 깨놨냐면은, 이게 메이저한 품종은 아니에요. 부르고뉴에서만 마이너하게 재배하는 품종이에요. 마이너하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우리 스파클링 때 배웠던 크에망드 부르고뉴의 블렌딩으로 쓰이고, 아니면 드라이 화이트 만드는 정도. 그래서 알리고 때도 굉장히 좀 단순한 스타일이고, 자기 개성이 강한 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블렌딩에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경우, 혹은 이제 뭐 칵테일 베이스로 쓰고요. 자, 6페이지 샤도의 스타일. 이 샤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스타일이 다양하고, 그리고 기후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일 느낌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인가, 약간 미네랄릭한 느낌, 그런 돌, 뭐 조개 껍데기 이런 느낌이 많은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바디감이 풍부한가, 많이 익었고 오크도 쓰고 막 MLF도 하고 그랬는가, 아니면은 신선한 스타일을 강조했는가, 이 두 가지 축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프랑스 샤블리 같은 스타일, 저 좌하단에 볼 수 있어요, 그래프. 샤블리는 오크 안 쓰고 미네랄리티 강조한 스타일. 그 바로 위쪽 보면은 과실미는 강조됐는데 오크는 안 쓴 것들이죠. 과일미를 강조했어도 좀 가벼운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오크를 안 썼기 때문에. 혹은 좀 더 서늘한 곳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뉴질, 그리고 동호주, 오리건 다 좀 위도가 이 극쪽에 가까운 위도를 갖고 있죠, 이 나라들이. 그래서 좀 서늘한 곳들이다, 다. 왼쪽에 가면은. 부르고뉴 약간 서늘한 지역, 그죠? 특히 북쪽. 근데 동쪽 가면은 칠레,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다 더운 곳, 그죠? 근데 이제 메흐소는 좀 부르고뉴긴 한데 스타일이 좀 약간 참깨 같은 그런 고소한 향을 내는 와인이어가지고 미네랄리티가 좀 올라간 와인이지만 바디감이 풍부한 스타일, 메흐소. 그리고 우 상단에 보면은 이게 나파밸리 같은 느낌. 우리 나파 와인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스타일? 찐득찐득 오크 빡. 샤도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더라. 물론 이제 가벼운 스타일을 안 만드는 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페이지는 오늘 다시 부르고뉴를 볼 겁니다. 근데 이번엔 화이트 위주로. 부르고뉴는 어떤 와인을 제일 많이 생산할까? 화이트. 화이트. 품종은 샤도. 알리고때 몇 프로? 6%. 그러니까 마이너다. 피노, 가메. 가메도 아니고 가메 플러스 기타 등등이 3.5%야.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알겠죠. 근데 AOC들 보면은 레지오날이 50%인 건 그렇다 쳐. 샤블리, 그건 오세호와 굉장히 많죠. 화이트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그죠? 화이트 생산량이 되게 많다, 부르고뉴는. 원래 화이트가 유명한 곳이에요. 뒷장. 그래서 부르고뉴 화이트는 어떤 등급체계를 갖고 있는가? 레드랑 똑같아요. 자, 부르고뉴의 등급체계 어떻게 됩니까? 읊어봅시다. AOC만. AOC? 응. 레지오날. 레지오날 위에. 빌라주. 빌라주 그 위에. 프리미에 네, 프리미에 크위 그 위에. 건크이. 그렇습니다. 자, 다 찾아봅시다. 여기서 뭐가 빌라주급일까요? 9번? 뿔리니 몽라쉐 빌라주. 자, 왼쪽 아래 뭐가 빌라주고 뭐가 밭 이름일까? 샴사주가 샤사뉴? 그게 빌라주. 이게 빌라주고, 아래가 그 후쇼트가 크리 이름이겠네요. 프리미의 크리 이름이겠네요, 이게. 너 어떻게 알아? 샤사누 몽라쉐가 그 빌라주 이름인 걸 외워야 돼. 지역명 몽라쉐는 그러니까 이 샤사누 몽라쉐 혹은 이제 뿔리니 몽라쉐 안에 있는 몽라쉐 밭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예전에 그 주브레 샹베르땡 할 때 원래 샹베르땡이 밭 이름이다. 그리고 주브레가 마을 이름이었다. 근데 샹베르땡이 너무 유명하니까 주브레 샹베르땡 보유국. 봐봐,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전라도라는 이름은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주와 나주. 그렇잖아. 전주 나주가 있는 도란 뜻이야. 충청도 그래. 충주 청주야. 맞아, 충주. 그래서 대표하는 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를 만들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몽라쉐의 이름을 따가지고 샤사뉴 몽라쉐 그리고 뿔리니 몽라쉐를 만든 거지. 물론 범위는 다르지만 더 좁죠, 이게. 그래서 몽라쉐가 여기를 대표하는 그랑크리 밭이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레지오날급 어떻게 표기되는지 알아야겠죠. 당연히 부르고뉴 AOC하고 화이트면은 샤도를 알아야 되는데 레지오날은 표기를 해주죠. 근데 빌라주부터는 표기 안 해준다. 그게 우리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 자꾸.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우리 레드도 있긴 한데
오뜨꼬뜨드니, 오뜨꼬뜨드 본, 은, 레지오날입니다. 물론 이거는 수 레지오날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르고뉴 알리고떼. 이거는 알리고떼로 만든 AOC. 그래서 대체로 레지오날급은 평지에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주로 재배한다. 밑에 윗급은 얕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주로 재배한다. 자, 이거는 그림을 봐야 돼요. 뒷장. 자, 여기서 이게 그랑크리 맛.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미에클이 나와. 여기 밑에서 레지오날 나와. 네. 그 토양 차이도 있고 프리미에클이 그랑크리 등급 안에 토양 질이 뭐냐까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간 거리, 한 그루당 와인 생산량 등등. 이런 것까지 다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조건이. 보면은 좀 적당히 가파른 데가 그랑크리 밭이네. 위에 그림 보면. 왜일까요, 이거? 그랑크리는 뭐가 특징적이야, 지금 그랑크리 밭이? 토양 질이 다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햇빛도 약간 햇빛이 좀. 각도가 적당하지. 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각도지. 고도는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마냥 뜨겁진 않는데 빛은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걸 가장 이제 연구해가지고 적절한 데에다가 그랑크리를 주고, 그 다음 이제 프리미에크리, 빌라주 이런 식으로 준다. 자, 부르고뉴 지도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자, 부르고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부르고뉴 본토의 맨 위가 어디다? 꼬뜨도르. 코트 도르그를 또 뭘로 쪼갠다? 니. 본. 본. 니, 본. 그리고 그 아래? 뭐 샬로네즈. 코트 샬로네즈. 그 밑에? 막공. 막공. 그 밑에? 보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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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고뉴 지금 무슨 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자주색? 네. 자주색? 근데 되게 신기해. 이 본토보다 훨씬 위에 떨어져 있는데 자주색인 게 자주색. 샤블리? 거기가 샤블리야. 어세흐 보여? 어세흐. 거기가 샤블리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샹파뉴에 더 가깝다? 네. 부르고뉴 본토보다 샹파뉴 아니면 루아흐에 훨씬 가까워. 그렇죠? 근데 구역상 부르고뉴로 구분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본토랑 다를 수밖에 없어, 환경이. 거리가 꽤 떨어져 있잖아. 그죠? 여기가 샤블리였다. 우리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때 화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죠. 레드였으니까. 근데 보통 뉘는 거진 레드. 라벨에 뉘생조로 써져 있어. 근데 병이 너무 검어가지고 색깔이 안 보여. 화이트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불가능. 뉘생조르주에서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 생산한다 안 한다? 한다. 뉘생조르주 AOC는 화이트로 허가되지 않았어. 법적 분류잖아, AOC는. 그러니까 뉘생에서 화이트 만들면은 그러면 표기가 뭐로 될까? 레지오. 그렇지, 레지오나로 되겠지. 부르고뉴로. 부르고뉴 이때 꼬트 니라고 적을 수는 있겠지. 근데 뉘생조르주 빌라주 AOC 바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본은 보면은 레드 화이트를 다 생산하는 곳이네요. 알록세코동, 그리고 뽀마흐, 볼네이 빼고는 화이트만 생산하는 곳은 뿔리니 몽라시 하나 있네요. 뿔리니 몽라시에서 레드를 생산한다 안 한다? 하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등급 못 받는다. 꼬트도로에서는 거의 본에서만 화이트 생산. 여기서 좀 기억해 놓아야 될 거는 몽라시에 붙은 두 놈하고 메르소. 예. 메르소, 뿔리니 몽라시, 샤사뉴 몽라시. 약간 이 꼬트도르 스타일의 화이트 특은 뭐냐? 미네랄릭 하면서도 약간 전통미가 있으면서도 오크 좀 사용하고 이런저런 기법, 특히 부르고뉴 특유의 리스 컨택을 해서 복합미를 추가하고 바디감을 추가한 스타일. 그래서 살짝 묵직한 996 스타일의 샤르도네를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 화이트 치고 숙성이 잘 되는 편. 자, 레드에선 쌩 깠던 샬로네스와 막공이 나옵니다. 막고네. 꽤 많아요, 화이트 생산하는 데가. 심지어 막고네는 뭔 거진 화이트만 있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많이 화이트를 생산하네요. 코트 샬로네즈 유명하진 않고, 근데 이제 이 흘리, 룰리라고 많이 보는데, 그리고 뭐 지브히, 몽따니 이런 데서도 뭐 화이트를 생산을 합니다만, 좀 더 생산량이 많은 곳은 이 막고네, 뿌이피세, 뭐죠? 뿌이로 시작한 데 많죠, 막공에. 막공빌라주 뿌이피세 정도 기억을 합시다. 보통 이 막고네 와인의 특징은 오히려 남쪽인데도 좀 더 이제 소박한 스타일, 소박하고 신선한 스타일이 많아요.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포도 맛 자체가 풍부해져 가지고 좀 그에 맞게 기법을 쓰는 그런 스타일로 바뀝니다.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 뿌이피세나 막공빌라주 정도의 좀 가격대 막 5, 6만 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와인들은
좀 나름 이 경사도 가파른 데서 생산을 하고 아까 그 프리메이크리 등을 봤던 것처럼 그런 데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조량을 잘 받아가지고 오래 잘 익어서 농축된 과일미도 있고 열대과일 같은 맛도 나고 그래서 오크를 살짝 써가지고 좀 숙성할 수 있도록 만든 와인들이 많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빌라주 뿌이 피세 막공 빌라주. 이따가 뿌이 핌에 나오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2페이지 샤블리. 되게 가재처럼 생겼다 그죠? 노란 형이 되게 가재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아하. 같이 해. 해산물하고 잘 어울리는 샤블리. 여기가 진짜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샤블리 지역은 원래 바다인 곳이었다 그래요. 바다인데 해수면이 낮아져가지고 떠오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질층이 대부분 다 폐각이었어. 화석에 다 조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와인 맛에 그게 묻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미네랄리캄의 대표 샤블리 하면은. 그래서 회랑 잘 어울린다 신기하게. 와인이랑 조개 이런 거 매칭하기 진짜 어렵다 그랬죠. 근데 굴하고 매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와인 샤블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당연히 서늘하겠죠. 위치 얼마나 높았어 방금. 고도 높았지. 부르고뉴의 완전 북서쪽 동떨어져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덜 익으면 산도가 어떻게 된다? 엄청 세게. 높아진다. 그래서 샤도가 원래 엄청 높은 산도를 가진 품종은 아닌데도 산도가 좀 높게 발현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양조기법을 원래 거의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 최근에 약간 리스 컨택을 쓰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한다. 등급 체계가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부르고뉴랑 거의 비슷한데 샤블리 자체가 무슨 급? 빌라주급. 샤블리 자체가 빌라주급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빌라주 위에 프리미에크리, 샤블리 프리미에크리, 그 위에 샤블리 그랑크리. 근데 샤블리 밑에 서브 빌라주급이 하나 있어. 뿌띠 샤블리라고. 예, 뿌띠는 작다는 거죠. 근데 샤블리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 샤블리의 그 때로 그러니까 지질층과 약간 조건이 다른 애들을 뿌띠 샤블리로 묶어놨어. 근데 샤블리가 뿌띠 샤블리보다 양이 많아. 생산량이 낮은 급이라고 더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뿌띠 샤블리는 가장 일찍 마시는 스타일, 그냥 가장 신선한 스타일. 샤블리도 좀 되게 신선한 스타일인데 한 2, 3년 지나면 제일 맛있는 스타일. 프리미에크리, 그랑크리 올라갈수록 10년 이상도 수선할 수 있는 스타일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해산물에 매칭하려면 그랑크리를 사면 안 돼. 왜냐? 오크향은 해산물과 안 어울린다. 기본적으로 비려져요. 오크향이 같이 날수록. 그래서 높은 급은 오히려 단독으로 마시거나 좀 다른 좀 묵직한 거랑 페어링하면 좋고, 해산물하고 페어링하고 싶으면 차라리 기본급 샤블리 유명한 생산자 걸 사가면 된다. 자, 다음 품종. 자, 소비뇽 블랑의 특징.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세미 아로마틱. 근데 세미 아로마틱 중에서 좀 아로마틱한 편 가장. 그리고 피라진 유명했죠. 예, 소비뇽 블랑의 자식 누구 있죠? 까메른 소비뇽 있었죠. 예. 피라진 식물성, 풀, 뭐 잔디향이 나기도 하고, 구스베리 자몽향이 나는데 이 구스베리가 약간 무슨 느낌이 나냐면은 고양이 오줌 냄새라고 지린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비뇽 블랑은 더운 기후는 싫어합니다. 약간 서늘해야 잘 어울린다. 그 소비뇽 블랑 요즘 많이 팔리는 산지 어디 거? 뉴질. 하지만 14페이지 근본은 오리진 어디다? 프랑스 루아르. 로아흐밸리. 로아르밸리가 드디어 나옵니다. 루아르밸리. 예, 산지 분포 프랑스 1등, 2등 뉴질랜드. 그 다음 뭐 칠레, 남아프리카, 몰도바 등등등등등등 해서 만드네요. 특징 산도 높음 세미 아로마틱.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5페이지 루아흐밸리 나옵니다. 루아흐가 되게 넓어요. 이 지도 봐봐 엄청 넓잖아. 이 제일 긴 게 루아르 강이야. 이게 제일 상류가 어디다? 상류. 어퍼 루아르는 어딜까? 그러니까 레벨. 그렇지, 여기가 제일 높은 루아르야. 그러면 로어 루아르는 어디다? 밑에. 여기다. 바다. 루아흐 아틀란틱. 루아흐의 센터는 어디냐면은 센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우측 같지? 이 루아흐의 성트 센터는 뜻이에요. 센터. 성트흐는 이 프랑스 전체의 중간에 해당한다. 자, 이 프랑스 전체의 센터에 뭐가 있느냐 외워야 됩니다. 쌍세르, 쌍세흐, 그리고 뿌이피메. 뿌이피메 나왔죠? 왼쪽이 쌍세흐, 오른쪽이 뿌이피메. 뚜렌이 훨씬 넓죠. 자, 넓은 게 고급, 좁은 게 고급. 좁은 게 고급이다. 뚜렌보다 쌍세흐, 뿌이피메 적혀있는 게 고급이다. 그래서 쌍세흐가 뿌이피메는 당연히 소비뇽 블랑이기 때문에 약간 산도 높고 초록과일, 그리고 뭐 잔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또 뭐 피라진, 약간 미네랄릭한 느낌도 있어요. 뭐 돌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우리 소비뇽 들어가는 품종 다 보르도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르도에서도 상당히 생산이 됐는데, 자, 근데 보르도에서는 품종을 단일로 쓰는 법이 없죠. 거진 블렌딩을 한다. 뭐랑? 소비뇽 블랑이랑 세미용. 세미용은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보르도 AOC인데 화이트다. 그러면은 소비뇽 블랑 플러스 세미뇽. 오히려 반대로 세미뇽 베이스의 소비뇽 블랑을 블렌딩 하기도 합니다. 약간 고가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보통 빌라주급이 많은데 뭐 이 수헤지오나린 그하브 AOC 아니면은 빼쌍레오냥 여기서 나오네요. 빼쌍레오냥 붙은 화이트의 경우 세미뇽 메인의 소비뇽 블랑이 많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항상 변수는 있다. 그래서 세미뇽은 약간 이렇게 진중하고 낮게 깔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비뇽 블랑은 좀 팡팡 튀고 향기로운 그런 품종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샤도랑 소비뇽 블랑을 생산하는 다른 지역들에서 볼 건데, 자, 뉴질. 소비뇽 블랑 하면 사실 요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뉴질이다. 제일 많이 봤던 지역 이름 뭐였죠? 말보로. 말보로에서는 뭐 샤도도 생산을 합니다. 이 말보로가 남섬이다 보니까, 자, 뉴질은 남섬이 춥다, 북섬이 춥다. 남섬이에요. 왜냐? 남반구다. 아. 그래서 서늘한 기후, 이제 온화한 기후 사이 정도 되다 보니까 찬 곳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 잘 자란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뇽 블랑의 최대 산지. 프랑스 다음 가난. 요즘 뭐 사실상 제일 많이 팔리는 국내에서는 소비뇽 블랑 산지가 말보로다. 말보로는 꼭 기억하시고 혹스베이에서도 샤도를 생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온화한 기후다. 북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뉴질랜드에서 봐놔야 될 곳은 이제 센트럴 오타고 아니면 말보로, 혹스베이 이 정도가 좀 자주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뒷장 호주. 호주도 굉장히 이제 좀 기법을 잘 써가지고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마가렛 리버 굉장히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서쪽에 있는데 호주는 원래 더운 곳, 추운 곳. 더운 곳. 심지어 위도도 약간 높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그죠? 근데 다행히도 바다가 있네. 따뜻하지만 바다가 냉각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트 산지가 대부분 다 바다 근처에 있다. 에이들레이드 힐 밑에 텍스트 보시면은 고도에 의한 냉각 효과 플러스 바다까지 있네요. 그래서 서늘한 기후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뇽 블랑 잘 나고요. 세미뇽 섞기도 한다. 세미뇽 섞어가지고 묵직하게 만들 거면은 좀 숙성되는 스타일로 비싸게 팔자는 전략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뭐 샤도도 생산한다. 약간 서늘하다 보니까 산도 높겠구나. 야라밸리 찾아봅시다. 저 밑에. 그래서 남쪽 해류가 이 남극 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좀 차갑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상당하다. 여기도. 네, 소비뇽 블랑을 잘 생산하지 않고 여기는 샤도. 좀 서늘한 스타일의 샤도. 그리고 사우스 이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보통 대량 생산. 이렇게 지역이 넓게 써져 있는 것은 대량 생산이 많다. 서늘한 데서 나온 거, 온화한 데서 나온 거 다 섞어가지고 밸런스 맞춰가지고 좀 싸게 파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많다. 다음 미국. 자,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곳이다. 해안인데 좀 따뜻한 곳.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곳 어디? 나파. 다음 소노마. 나파 소노마 붙어있어. 근데 이 소노마랑 나파 이 사이에 바다가 조금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 보여요? 진짜 좀 작은데 거기가 산파블로 베이야. 거기가 이 나파랑 소노마가 너무 덥지 않게 해주는 완충지대야. 그래서 이 소노마랑 나파 사이에 로스카네로스 걸려있어. 그래서 나파, 소노마, 로스카네로스를 한 번에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떠냐, 이 산파블로만이 그나마 있어서 좀 냉각이 된다. 여기서 안개가 되게 많이 껴요. 자, 안개가 끼면 이 수층이 위에 깔리는 게 거기 때문에 열 전달을 좀 막아준다. 그래서 오히려 산파블로만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크향 빡빡 때리는 레드는 어디서 생산하겠다, 나파에. 좀 내륙 쪽이겠구나, 북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화이트는 남쪽에서 오히려 네, 반대로 되죠. 이건 얼추 뭐 걔네만 알고 가시고. 산타바바라도 샤도. 오레건은 어디랑 비슷하다? 프랑스에서 부르고뉴랑 비슷하다. 약간 또 서늘한 곳이다. 오레건은 그래도 부르고뉴보다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 네, 샤도 만든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칠레. 실내에서 이런 화이트를 생산하려면 좀 태평양에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할 필요가 있다. 내륙으로 넘어가면 덥기 때문에 이 냉각 효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스타일의 샤도 소비뇽 블랑을 만든다. 좀 특징적인 게 많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 칠레는. 뭐 카사블랑카 밸리에서 좀 유명하구나. 카사블랑카 밸리 보면 위치가 바다 바로 옆이죠. 다음 남아공. 남아공은 생각보다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곳.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곳이 다 웨스턴 케이프인데 웨스턴 케이프 내륙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냥 샤도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너무 많이 익은 거 거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블렌딩 많이 하고. 그나마 남아공도 역시 좀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화이트를 많이 생산을 하네요. 워커베이, 콘스탄시아, 엘긴 보면은 다 바다 근처다. 자, 오늘 내용 끝.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테이스팅 하실 때는 소비뇽 블랑이 신대륙과 구대륙이 어떻게 다른지
샤도에 아까 설명했던 그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오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판단해 봅시다.